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누가 듣더라도 이 제꿍보다 부끄러운 제꿍은 없을 겁니다. 두 번째 제꿍은 거의 그것도 이제 가와사키 닌자 400을 탈 때 시절인데 거의 차선 하나 정도? 예. 이 차선 폭 있죠, 폭. 그 정도 되는 골목에서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걸 유턴을 해보겠다고. 귀찮잖아요. 사실 좁은 길에서 바이크를 돌리거나 할 때는 정석은 내려서 바이크를 끌고 끌바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. 정석. 그때 이제 자만에 찌들어가지고 바이크를 타고 유턴을 시도했죠. 될 것 같았던 거야. 그때는 미친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하다가 이 반클러치를 살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유턴을 하다가 이제 나의 근육이 근섬유를 2주를 덜 쓴 거지. 이게 그 시동이 꺼지는 한계점을 커브를 도는 순간에 넘기면서 시동이 팍 꺼지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. 그래서 그 180kg의 닌자 400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또 제꿍을 시전하게 됐는데, 그때도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유턴을 하거나 혹은 좁은 길에서 이렇게 저속 주행을 할 때는 반드시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세요. 너나 잘하세요. 이 오른손 핸드브레이크는 그냥 주행 중에 최종적으로 혹은 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멈출 때 사용을 하시고, 저속 시에는 가급적 요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이 스로틀 조작이랑 클러치 조작이랑 제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, 운전자가. 근데 이 핸드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뭐 이렇게 조작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완전히 제가 스로틀을 감는 어떤 느낌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풋브레이크로 바이크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, 이 동력 전달은 반클러치와 이 스로틀에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시동이 꺼지지 않게끔 조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너나 잘하세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여기에 내용에 포함을 시킬까 말까 하다가 그냥 포함시키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졸라 쪽팔린 제꿍 썰입니다. 앞에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누가 듣더라도 이 제꿍보다 부끄러운 제꿍은 없을 겁니다. 이제 그 얘기를 해보자면, 때는 바야흐로 바이크를 바꾸기 전인, 바꾸는 시기인 한 몇 주 안 됐어요. 한 달도 안 됐죠. 네. 제가 닌자 400을 사다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고 이제 TRK502 이 바이크로 변경을 했는데, 이제 저는 닌자 400 빼고는 뭐 바이크를 제대로 이렇게 타본 건 없어요. 제 거만 그냥 계속 탔으니까. 근데 이제 중고 매물을 보러 현장에서 이제 이 전 차주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,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. 바이크가 와 멋있네요, 뭐 관리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전 차주분이 한번 타보세요 한 거지.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일이 있어서 바로 이게 거래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계약금을 줬거든요. 10%를 계약금을 드리니까 이제 타보라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알겠습니다, 감사합니다 하고 딱 앉아서 시동을 키니까 뭐 소리도 좋고 여기 앞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봐야겠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고 출발을 하는데, 이 바이크가 이제 세워져 있던 곳이 보도블록 보면은 저런 거지. 저런 거
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이 땅이랑 도로랑 보도블럭이랑 이어지는 경계면 딱 그쪽 위치에 서 있었는데, 근데 뭐 바이크 저도 이제 뭐 많이 타봤겠다 별로 걱정 안 하고 시동을 걸고 슬슬슬슬 가는데, 요거 보이세요? 클러치? 요거 보시면 1부터 6까지가 있습니다. 그분은 요걸 1에다 두고 타셨는데, 1은 클러치가 민감함, 6은 클러치가 안 민감함, 요겁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몰랐죠? 그땐 몰랐습니다. 그땐 몰랐다고요. 이제 저는 제 바이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슬슬슬슬 하면서 이 정도 속도면은 갈 수 있겠다 하고 클러치를 싹 놓는 순간 시동이 팍 꺼지면서 전 차주분 앞에서 자빠졌네. 뭐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제꿍하면은 헬멧 쓰고 있어서 얼굴도 모르겠다,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바이크 끌고 가면 되는데, 나를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해맑은 얼굴로 이 바이크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랄하고 자빠졌네. 제꿍을 하고, 네, 그냥 바이크를 수액해버렸어요. 네,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제꿍하고 바이크를 샀습니다. 네. 뭐 크게 바이크가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제꿍하고 나서 연료 경고등이 이게 부력 센서인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, 연료통 안에. 뭐 그게 이제 제꿍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연료 게이지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, 지금. 근데 뭐 타는데 문제가 없어서 좀 이렇게 서비스 센터 가갖고 수리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타고 있는데, 이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냥 샀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그때 제꿍을 안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시동을 한번 꺼봤어야 될 것 같아요. 예.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조금씩 이렇게 놓으면서 이쯤 되니까 시동이 꺼지더라 라는 그런 감을 어느 정도 알고 출발을 했다면은 시동을 꺼먹지 않았을 텐데,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올라타고 그냥 간 거죠 뭐. 혹은 요 클러치 감도에 대해서 조금만 미리 물어보고, 요게 민감한 거고 요게 무딘 겁니다, 그러니까 좀 민감하니까 조심하세요, 요런 그런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, 기억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네요. 예. 아무튼 이 클러치에 대한 감을 좀 미리 알고 탔더라면 제꿍을 안 했을 것 같은데, 예, 제꿍을 했네요. 아무튼 너무 쪽팔렸습니다. 예. 뭐 바이크야 어차피 사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뭐 좀 빨리 산다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됐는데, 쪽팔리지. 처음 본 사람 앞에서 대놓고 제꿍을 앞에서 하니까. 그리고 그 전 차주분이 오토바이 바이크를 너무 관리를 잘 해주셔서 되게 깔끔했거든요. 진짜 잔기스 하나도 없었고, 심지어 가지고 오기 전에 세차까지 한번 하셨더라고요. 근데 그런 바이크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제꿍을 시전해서 기스까지 냈으니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. 뭐 결국엔 제가 구매하긴 했지만 그 전 차주분께, 당황하셨을 전 차주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튼 이 제꿍 좀 썰을 좀 풀어봤는데, 뭐 유튜브랑 보면은 제꿍 진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현타가 오네. 제꿍 썰은 슬픕니다. 예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투표하셨나요? 네, 저는 누구를 뽑았냐면